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올해 대한민국 외교는 파란이 일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난 5월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외교 정책의 기류도 바뀌었는데요. 네.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내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정상 무대 외교 무대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외교 참사만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외교는 아무래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그러니까 의전이죠. 의전도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을 넘어서 국격 추락을 국민들이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예. 이제 뭐 대통령이 정상회교에 나간다고 하면 혹시 뭐 실수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정도가 됐습니다. 의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외교 정책이 더 본질적일 텐데요.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기조 소개시켜 주시죠. 이제 한마디로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 견제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뭐 이런 것으로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북한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다시피 강경정책 일변도로 지금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한미동맹은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기본 축에 해당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동맹 강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론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한미 동맹은 모든 사안에서 이제 폭넓고 밀접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뭐 약자로 IPEF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 뭐 창설 멤버가 된다든지, 또 일본이 제기하고 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용은 물론이고 이름까지 그대로 따와서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포위용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실상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포위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 같이 비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포용, 신뢰, 호혜라는 세 가지 협력 원칙 중에서 포용성이라는 대목을 내세웠는데요.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다. 즉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미국 대중국 포위 전략을 따라서 하고 있는 이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난달 G20 정상회담 계획이 이제 발리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기도 했지만 네. 아시다시피 이제 25분 정도밖에 짧은 만남밖에 갖지를 못했습니다. 네. 또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계속 추진해 왔지만 뭐 코로나도 있었고 정권도 바뀌고 하면서 아직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대면으로도 열리고 화상으로도 몇 차례 열렸습니다만은 항상 그 결과를 전하는 보도 자료에서 상당히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한중 관계야말로 정상화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틀어진 이후로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전히 한류 문화를 금지하는 이른바 한한령이 유지되고 있고요. 예.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 교역에서도 지금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해서 북한 후 군사 행동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데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구상만 쫓아가는 중이니 중국과 관계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군사 행동에 나설 때마다 한미일 군사 협력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이제 과거사 문제로 사실 발목이 잡혔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풀고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야 누군들 원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 문제 사과 배상도 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올해 한일 간의 최대 현안도 그랬는데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 판결을 시행해야 되는 문제, 이른바 현금화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일본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그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현 정부는 일본 기업이 배상이 임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제 우리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이제 외교부에서는 대법원에다가 현금화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일 관계 개선도 좋지만 피해 당사자들을 제쳐놓고 현 정부가 방안을 알아서 일본 측에게 제시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한데요. 그렇죠. 최근에는 구체적인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이제 관련 단체에다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우리 정부의 유력한 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 재단인데요. 여기에다가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관련 단체나 피해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측이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요?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사과를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정부가 그마저도 확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알아서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나서는 걸까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싶어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풀지 못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숙제를 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폭발력이 큰 한일 관계가 어디로 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예. 우리 외교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균형 외교는 사라지고 미국 일변도 한미 삼각협력 일변도로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제일 먼저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이 전화를 걸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고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 훈련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심지어는 독도 인근에서 일본도 참여한 가운데 해상 훈련이 실시돼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도라면 북한과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독도 인근 해상 훈련은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요충지에서 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정부는 명백하게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지난 3월에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이라는 그쪽에서는 좀 경계하는 리스트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항공편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대통령의 정상외교에서의 의전상 문제에다가 외교정책 자체의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의전이나 이런 문제들을 충고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복잡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노선을 설계하고 또 실현시켜 나갈 참모나 관료 조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외교를 망가뜨려 놓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집권 2년 차인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올해 외교적 실수나 참사들을 겪었으니까 내년에는 좀 나아져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뭐 딱히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심각한 외교적 위기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일 감성을 거스르면서까지 뭐 추진을 한다든지 또는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 군사 이기가 고조된다든지 상당히 난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제 북한 무인기 문제를 보셨듯이 대통령이 뭐 직접 확전을 각오하고라도 뭐 맞대응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문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